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풍광이 좋습니다. 7시가 거의 다 되어 가니까 제가 해가 저물어 갑니다. 붉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노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붉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금 사건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법이 참 그게 어떤 국가가 개입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뭐 적정 이자율은 이 정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부모 자식 간에 자녀 간에 뭐 이렇게 부동산 사용하면 증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간섭하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재량의 영역을 놔두고, 그래서 일단 과세하면은 뭐 알아서 불복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세 저항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체납자 만들어 가지고 징수 처분해 버리는데, 압류해 가지고 뭐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조세 저항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간신히 이제 조세 불복을 해도 돈이 들잖아요. 또 돈 없는 사람은 못해요. 선량한 소시민들은 참 조세 불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뭐 조세 심판원이나 뭐 어디 뭡니까 행정법원을 간다 한들 그 사람들이 뭐 내일처럼 뭐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금 이렇게 내라 하고 저렇게 내라 하고 정세하고 세율 높여버리고, 그리고 뭐 세법 1년에도 몇 번씩 바뀌어버리고 해도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더 해봐야지 라는 식으로 이제 더 용기 백배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의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 공약이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자들 증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금을 신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런, 그게 국민들의 40%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와 반면에 여당의 후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자유를 추구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양도세는 확실히 내리는 식으로 다 공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부분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 말이 없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종부세 인하를 분명히 말을 했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세법이 국가가 개입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부부 사이도 그러고 일개 가정 사이도 자꾸 간섭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증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증여가 되고,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 증여라는 애매한 개념을 써버린 거예요. 무조건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다 증여다라는 식으로 국가가, 제가 말했잖아요. 국가가 개인한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 통로가, 구멍이 증여예요. 증여세 조사한다고 들어와요. 증여세 조사한다 들어와가지고 막상 증여세는 0이고 종소세나 뭐 다른 법인세나 막 이런 거를 12억 때려버린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의 개념을 자꾸 넓히려고 하는 게 이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하고 같은 성격이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치중한다. 그러니까 증여세 조사에 상당히 노력을 한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걸로 명백한 혐의를 떠나가지고 증여 추정이다라는 애매한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사법부도 걸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사법부가 걸리지를 못하는데 어쩔 겁니까? 뭐 증여세 조사를 이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에 안 맞으면은 뭐 증여세 출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금 출처 들어와 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한테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거는 명백하게 세법에도 없는 용어다라는 겁니다. 정식으로 하려면 증여세 세무조사다라고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법률 요건을 다 성립을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과세관청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만이 세무조사하는 게 원래 국기법상 당연한 거니까 그 요건에 따라서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 미명하에 하는 세무조사는 그거는 없애야 된다.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폐지를 해야 된다. 그거를 자꾸 평가가액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자꾸 공시가 높이고 시세가 높아지면 또 거기에다가 그게 시가로 만들어버린다. 이거. 세법에서는 시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시가라는 개념이 있지. 그러니까 그 시세를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유사매매 사례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삭제를 해야 된다. 그거는 시가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남이 판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뭐 공시 가격으로 시가 잡았을 때 뭐 나라가 망했습니까? 나라 망한 적 없어요. 세정 현실 잘 돌아갔고 세수 잘 들어왔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납세자한테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거 남이 파는 거를 내가 알아가지고 신고하고 뭐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런 거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런 거는 다 삭제해야 된다. 그거는 완전한 사회주의 어떤 그 색채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없애야 되는 거고, 포괄적 증여 개념도 그것도 삭제를 해야 된다. 정비를 봐야 된다. 예전에는 민법상의 증여나 세법상의 증여가 똑같았어요. 다 증여 개념이 서로 의사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치매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 가가지고 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때 뭐를 이렇게 하면은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뺏어오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증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그냥 증여로 봐버리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아버지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빼앗다는 걸 네가 입증해봐라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아버지 계좌에서 그 아들 계좌에 갔으니까 경제적 이익이다 라는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국고적으로 세금 거두기 좋게 해놔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있죠. 세금 체납 안 했다고 막 자꾸 체납 처분 멘탈죄로 기소해가지고 처벌해버리고 막 구속한다고 실형 때려버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세법 그러면은 그분들이 자꾸 하는 게, 아니 내가 다른 빚 갚느라고 세금 못 냈다 그러면 세금을 먼저 내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공무원들은 그게 잘 먹혀요. 아니 세금을 먼저 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면 배당에 따라서 우선순위 가지고 가는 게 세금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는 거는 몰라도 뭐 세금 먼저 내라는 법이 어딨냐 이거요. 그건 아니다. 체납처분 멘탈죄를 이 정부 들어와서 자꾸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징수를 할 때 이 체납자가 된다 해가지고 연좌제처럼 일가 친척들을 전부 다 계좌를 열어본다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거는 철저히 막아야 된다. 그리고 세무조사 이전에, 세무조사는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은행 계좌를 볼 수 있는 것도. 그런데 은행 계좌를 미리 세무조사 이전에 내사 차원에서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철저히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과세 처분을 했으면 첫째로 세무조사가 위법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히 따져야 된다. 그리고 은행 그 금융거래 내역을 미리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거 확실히 따져야 된다. 사법부가 특히 이거를 걸러줘야 된다 이겁니다. 왜? 사법부 판사들도 나오면 변호사하고 일반 납세자가 된다 이거. 언제까지 원천징수 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좀 이렇게 그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사법부가 좀 이렇게 깨인 눈으로 넓은 안목과 높은 식견을 가진 그걸로 좀 한번 걸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꾸 정치 성향으로 이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학은 척결을 해야죠. 거학은 빠져나가고 전부 다가 정관들이 우르르 해가지고 높범들 우르르 해가지고 뭐 하면은 그런 거에 의외로 다 이렇게 뭐 좋은 게 좋은 것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선량한 소시민들은 뭐 하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나죠. 세금을 그학을 척결해 가지고 뭐 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1,000억 이상의 무슨 그 세액을 감면해 주는 그런 그게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일이 다 체크해 봐야 된다. 특히 감사원이 일일이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거를 제안을 해 줍니다. 안 해 줘야 될 거를 해 줬다. 1,000억짜리, 5,000억짜리 이런 거를 해 줬다. 5,000억짜리 2개만 해 줘도 1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뭐지 2천만 원 미만 뭐또 좀 더 임대소득세 거두려고 하면은 그게 뭐 350억인가 370억밖에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난리를 치면서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여당 안대로 여당 후보,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대로 가면은 이 나라가 완전히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아진다. 그러니까 자유의 개념은 이제 뺏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뺏기고 나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쪽이 40%면 나머지 60%가 똘똘 뭉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헤게모니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분열이 되고 뭐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이제 장기 집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나라의 명암은 저 붉은색이 분명히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파란색으로 되기 위해서는 야당들이 각성하고 대우각성하고 정치인들이 대우각성을 해야 된다. 돈 좋아하지 마시고 좀 한번 사심 없이 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본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돌고 돈다 이겁니다. 돈이라는 게 상당히 무상하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돈을 뭐 100억, 200억 뭐 뒷돈 준다고 받아가지고 그 축적해봐야 뭐겠느냐 이거예요. 이름 석자만 더럽힐 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세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40%나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극심한 양극의 대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중간은 뭐 말도 못하고 끼어가지고 샌드위치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 하늘에 푸른 하늘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붉은 하늘을 보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